자, 이 남북 그 갈등에서 이 축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북 분단에 관해서 남한의 책임이 있다. 아니면 미국, 소련의 책임이 있다. 남북 책임론. 이런 거가 이제 그 바탕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은 비록 조금 먹고 살란 건 몰라도 출발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욕으로 분단을 조장을 해서 분단에 앞장서서 분단 체제를 만든 그런 세력이 세운, 그러니까 반민족적인 세력이 세운 나라다 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북한을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이 비록 미국의 압박 때문에 사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가 정신은 살아있는 곳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럼 그러냐? 이 두 가지 책임론이 있는데요. 미소의 책임론, 남북 분단이 미소의 책임론이라는 거와 이 남북의 책임론이라는 게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이제 사실 미소의 책임론은 어떻게 보면은 미소가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소련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볼 게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거는 소련이 대일 일본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45년 2월에 이 회담, 얄타 회담, 이것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미국이 원폭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당시에는 소련이 참가 안 하면은 미군이 100만, 200명 죽을 거로 예상을 해서 원했는데 이렇게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사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원하지 않게 됐지만 이거 투하하자마자 소련이 급히 참전합니다. 8월 8일,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8일에 이틀 후에 이 엄청난 일을 이틀 만에 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저 숟가락을 이제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니까 이 트루만이 8월 11일 날 이런 제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놔두면 스탈린이 이 한반도 전체를 다 점령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트루만이 그러지 말고 38선까지 이북만 점령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이거를 동의를 합니다. 미국은 상당히 의외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한반도도 분할 점령, 일본도 분할 점령 하겠다는 속셈에서 이걸 동의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소련이 참전을 하면서 숟가락을 얹으면서 소련은 뭡니까? 사실 그 줄기차게 부동항을 희망을 했던 그 소련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나라하고는 접해 있지 않습니까? 국경이. 그 자기 나라하고 접해 있는 그 한반도를 점령한 이상은 이 사람들은, 이 소련은 절대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동유럽에서 그랬고 어디서 그랬고 여기서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소 책임론이나 정확히 말하면 소련 책임론인데 미국의 책임은 여기서 이거지요. 이거 소련 대일 참전 요구한 거, 이게 이제 실수라면 실수지요. 결국은 이렇게 소련이 참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전리품이 되는 것이 분단의 이제 가장 외적인 요인이죠. 내적인 요인을 보면은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게 이제 사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영토 분할 점령했습니다. 갈라질 뻔했지요. 여기도 동독처럼 동서독처럼.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는 똘똘 뭉쳐가지고 임시 좌우 계급 다 포괄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연합국 협상을 해서 10년에 걸쳐 협상을 해서 마침내 연합국 소련 포함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세 중립국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는 분단을 안 했지요. 만약에 우리도 했다면, 이렇게 됐다면 분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45년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같은 수준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는 소련과 접해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부동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부동항 그 욕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오스트리아 사례를 욕심을 내지만 이제 김구 이런 분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분단을 막아보려고 이 애국심은 훌륭했지요. 그 애국 애족. 그러나 이미 북한에는 이미 정부가 수립돼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여기서 이승만의 46년 6월 3일 정읍 발언, 이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불가피하다는 발언, 이게 분단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데 좌파 학자들이나 운동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남한이 48년 8월 15일, 북한이 48년 9월 9일 정부 수립을 공식화했지만 북한은 이미 국가가 다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요것만 요 뒤로 이것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그 감각이 좋은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일부러 뒤로 해서 여기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46년에 전역에서 인민위원회를 이렇게 5도 행정국 인민위원회 임시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를 구성하는 이게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합니다. 토지개혁을 하거든요. 46년 3월. 자 여기서 토지라는 게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벌 해체해가지고 나눠준다고 볼까요? 거의 그 정도의 엄청난 그 농업국가니까 이 토지는 그건 생명입니다. 농민들한테는. 그 당시 90% 이상의 조선 사람들이 농민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토지를 뺏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국가 아니면 못합니다. 국가도 필리핀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벌써 46년에 했습니다. 조만식 제거했습니다. 화폐 발행을 합니다. 47년에. 인민군 창설합니다. 도대체 국가가 할 일 다 해놓은 겁니다. 다만 이것만 뒤에 하는 겁니다. 감각이죠. 나중에 이거 책임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걸 벌써 느끼고 이렇게 전혀 아닌 거죠. 이미 그런 걸 다 보고 이 양반은 어쩔 수가 없다. 이분은 김구 선생은 상당히 좀 낭만적인 좀 이렇게 그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래서 결국은 현실 정치에서는 영향력을 참 이제 계속 잃어가다가 이제 암살을 당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승만의 정국 발언이 분단의 책임하고는 사실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